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결합 반응, 분해 반응, 그렇죠? 연소 반응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치환 반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해봅시다. 자, 치환 반응은 displacement reaction이라고 해서 화물의 한 이온 또는 원자가 다른 이온 또는 원자에 의해 치환되는 반응. 자, 봅시다. A라는 원자, 그리고 BC라는 물질이 있어요. A와 BC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AC 그 다음에 B라는 물질로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C라는 물질과 여기를 기준으로 놨을 때 B가 여기 A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를 치환 반응이라고 해요. 치환 반응.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환 반응의 종류는 수소 치환 반응, 금속 치환 반응, 할로젠 치환 반응이 있어요. 네. 할로젠은 뭐 FCl, BRI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7족 원소, 그렇죠?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 많이 관심 갖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치환은 나트륨과 물, 그렇죠? 물이 반응해서 NaOH, 그렇죠? 그래서 H 수소가스가 나온다. 수소 치환이고, 그 다음에 금속 치환은 TiCl4와 Mg가 반응해서 Ti가 되고 MgCl2가 된 거를 이제 금속 치환됐다고 한 거죠, 그렇죠? 금속 치환, 금속 치환, 그렇죠? 금속 치환, 그렇죠? 다음에 할로젠 치환은 Cl2 염소와 KBr이 반응해서 KCl, Br2가 됐죠. 그래서 요 보면 K를 기준으로 이제 Br이 이제 Cl로 치환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산화수가 다 표시됐는데 한번 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치환 여부는 금속과 할로젠의 활동도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이 금속의 활동도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던 이온화 경향, 그렇죠? 이온화 경향. 요거와 비슷합니다. 네. 그죠? 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외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속의 활성도 계열에서 이제 activity serious라고 하는데 화학종이 전자를 이제 얻거나 잃는 상대적 용이성, 그렇죠? 즉 각 화학종이 얼마나 쉽게 산화되고 환원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활동도 서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용에 의해서 원소를 환원시키는 능력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그렇죠? 환원시키는 능력. 요로 갈수록 남을 환원을 잘 시킨다. 환원을 잘 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환원력이 크다. 그렇죠? 환원력. 환원력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은 산화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산화되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로 가면 갈수록 산화되기 어렵죠. 그렇죠? 여기로 가면 갈수록 산화되기 쉽죠.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산화되기 어렵고 산화되기 쉽고,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반대로 환원력이 크고 이쪽 가서 환원력이 작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리튬, 칼륨 뭐 이런 거 산화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환원을 잘 시키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산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보자. 이제 수소 치환 반응, 하이드로겐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으로 보면 M은 금속, 메탈, BC는 산 또는 물. 그렇죠? MC, B는 수소. 그렇죠?
이런 반응이 있는데 수소가 치환된 반응인데, 자 여기서 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하는 것은 자 이산화칼슘과 수소가 생기는 거예요. 봅시다. 칼슘 여기죠? 그죠? 보면 차가운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생성. 자 맞죠? 차가운 물. 근데 이 PB 레드라고 하죠. 레드는 자 PB 어디냐? PB는 자 물과 반응이 안 해요. 왜냐하면 환원력, 즉 환원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죠? 자, 이해했죠?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자, 그 출력해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책상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래서 매일 볼 수 있게. 이거랑 주기율표, 그죠? 주기율표 그 구글에 가서 주기율표 치면 큰 거 잘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자 생각나는 김에 자 요거 요 그림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 그죠? 자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자기 책상 공부하는 그 벽에 딱 붙여놓고 맨날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죠? 맨날 보고 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그러는 거라서 막 외우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요. 한도 끝도 없어. 알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째 반응이네요. 할로젠 치환. 할로젠 치환. 자,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할로젠은 자 이렇게 7족이라고 하죠. 7족. 여기서 말했지만 여기로 이렇게 갈수록 원소의 반지름이 커지죠. 그렇죠? 반지름이 커진다는 말은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원자 핵이고 이렇게 그렇죠? 요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갈수록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반지름이 커져서 여기에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핵 간의 거리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좁은 반지름을 가지는 원자보다는 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예를 들면 이제 플로린이라고 여기는 뭐 아이오딘 이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산화제 능력이 감소한다. 그렇죠? 산화제라는 것은 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나는 환원된다. 그렇죠? 그 능력이 감소되는 거죠. 감소되는 반응이죠. 이렇게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할로젠 치환 반응을 보면 화물의 한 할로젠 이온이 다른 할로젠에 의해 치환되는 반응이다. 그렇죠? 할로젠 치환 반응에서의 활동도 서열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F2CL2, Br2, I2. 이쪽으로 갈수록 할로젠의 능력이 감소한다. 할로젠이 아니라 산화제의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된다는 거예요. 환원이. 그렇죠? 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산화제의 능력이 커진다. 즉 산화제라는 것은 남을 산화시키고 자기를 환원되는 그게 능력이 감소한다 말이죠. 그래서 자, CL2와 KBr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그렇죠? 얘가 얘보다 그렇죠? 할로젠의 그 반응 활동도 서열이 얘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치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봅시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자 봅시다. 얘 염소가 자 여기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원되는 거죠. 그죠? 환원되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화됐죠? 그렇죠? 자,
CL2는 자기 자신은 자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킨다. 그죠? 산화제죠. 산화제. 그죠? 그래서 얘가 산화시키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걸 좀 이걸 좀 헷갈리게 썼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F2, CL2, Br2 이렇게 I2 이렇게 하면 이게 산화제 능력이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써야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더 쉽겠네요. 이건 하지 말고, 그죠? 산화제 능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죠? 그러면 CL2가 자 여기 있고 Br보다 산화제 능력, 즉 산화시키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얘는 자 요도와 그 브로민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산화시키는 능력이 더 크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균등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disproportionation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 원소가 동시에 산화 및 환원되는 반응이에요. 그죠? 보면 자 Cl2, OH-, ClO-, Cl- 이렇게 있는데 자 Cl2가 자 Cl-로 변했고 이렇게 환원되는 거죠. 산화수가 0에서 -1이니까. 그리고 Cl2는 자 이걸로 계산을 해봐요. 요 계산해 보면 -1은 자 산수가 -2죠. 그리고 플러스 x 하면 x는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CL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0에서 플러스 1로 가면 0에서 플러스 1로 가면 산화. 그렇죠? 0에서 -1로 가면 환원. 되죠? 그래서 한 원소가 동시에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하는 것을 불균등화 반응이다. 즉 disproportionation이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네요. 문제 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로는 여기 보면 풀이가 너무 잘 나와서 그렇죠? 뭐 계산한 문제도 아니라서 자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풀이 잘 나왔으니까 네. 해보시고 자 그다음 다음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자 공부해 봅시다. 농도 우리 농도가 진하다, 농도가 묽다,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하죠, 그죠? 농도가 진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 농도가 뭐였다, 뭐 적다 이렇게 하는데 진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용액이 딱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어떤 용질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농도가 옅은 것은 어떤 기준 용액에서 용질이 적게 들어간 거, 그렇죠? 소금물의 농도가 진하다, 옅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농도는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용액 또는 용매의 양에 대한 용질의 양, 그렇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 농도보다는 이제 몰농도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이 몰농도는 그 용질의 몰수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쉬워요. 용질을 g으로 바꾸거나 뭐 하면 용이 쉽기 때문에 몰농도로 씁니다. 그래서 몰랄리티라고 해서 또 몰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몰농도 말고 몰랄 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뒤에 나오나? 뒤에는 아직 안 나오는구나. 자, 아직 안 나오지만 자 일단 알아둬요. 요 몰랄 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용매 1kg에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몰농도는 자
몰랄리티라고 해서 물 농도는 용액 1리터, 용액 1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농도로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속 써먹어요. 계속. 그리고 이걸 알아야 계산을 또 잘해. 나중에 우리 뭐 분석화학도 배우고, 나중에 이제 3, 4학년 다음에 전기화학도 배우고, 뭐 등등등등등 화학 관련 과목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럼 이 몰농도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농도는 세기 성질이므로 용액의 양과 무관하다. 그죠? 세기 성질, 용액의 양과 무관하다. 그죠? 자, 만약에 1리터에 2몰 농도의 뭐 NaCl이 녹아 있어요. 그럼 얘는 1몰 농도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2리터에 또 여기서 또 4몰 농도의 몰의 NaCl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 2몰로죠. 그럼 이것도 2몰로죠. 그죠? 이렇게 용액의 그 부피가 커져도 그죠? 그만큼 용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몰 농도는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2장에서는 자, 이제 어떤 자, 알고 있는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만드는데 일반 화학 실험에서 실험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영상 하기 때문에 아직 실습을 안 해봤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알려진 농도, 즉 1몰의 NaCl의 용액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는 자, 물과 그리고 NaCl이 필요하죠. 그렇죠? 1몰이기 때문에 자, 1몰의 NaCl은 자, 용액 1리터분의 NaCl 1몰의 몰수죠. 그렇죠? 그러면 용액 1리터, 즉 뭐 일단은 물을 좀 1리터 정도 준비하고 그리고 NaCl의 1몰의 몰수. 1몰은 얼마예요? 자, 여기다가 몰 질량 곱하면 되죠? 몰 질량은 자, 자, 주기율표를 확인해 봅시다. 이때 이제 주기율표를 몰 질량이 얼마 되나 보는 거예요. 자, NaCl 봅시다. NA는 한 23 정도. NA 몰 질량은 23 정도. 그램 퍼 몰. 그렇죠? 그다음에 CL은 35.5 정도. CL은 35.5g per 몰. 그죠? 여기 더해봐요. 하면 58.5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1몰의 NaCl의 NaCl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58.5g per 몰이 되죠? 그죠? 지워내고 58.5g의 NaCl이요. 그럼 먼저 이 부피 플라스크, 자, 그죠? 부피 플라스크라는 어떤 초자가 있는데 이 부피 플라스크에 먼저 NaCl 58.5g을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고 NaCl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전체의 부피에 이제 1리터로 딱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이거를 잘 섞여줘요. 잘 섞여줘요. 잘 섞여주고 물을 다 넣어주고 또 잘 섞어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딱 맞춰서 딱 해주면 요게 1리터 용액 1리터 즉 1몰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냥 물 1리터에 그 다음에 NaCl 1몰의 질량 즉 58.5g을 그냥 다 넣어줘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죠. 그렇죠? 이 어떤 통에 물 1리터 넣고 NaCl 58.5g 팍 넣고 그냥 막 해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58.5g이라는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의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물에 섞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 58.5g이 가지는 부피도 고려해 주면서 이렇게 녹이면 녹일수록 해서 이렇게 1리터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 1리터와 58.5g을 그냥 완전 다 녹이면 그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넘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그 용액은 자 1몰 농도가 아니죠. 그렇죠?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부피가 더 커지니까.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는 동일하지만은 그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1몰이 아니겠죠. 즉 1몰보다 적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해했나요? 일반화학 시험도 할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물론 제가 이제 일반화학을 지금 학부 졸업한 지가 꽤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할 겁니다. 네. 자, 해도 이런 것들 유튜브에 쳐봐서 이런 거 만드는 방법도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농도가 2.16몰인 용액, 그렇죠? 250ml를 만드는데 필요한 K2R2O7의 그람수를 구하여라.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먼저 딱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는 이거죠. 용액, 자, 1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가 1.16몰이죠. 그렇죠?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피는 그냥 부피를 그냥 1리터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250ml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리터 중에서 250ml만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K2CR2O7의 그람수가 나오겠죠. 이해 잘 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2.16몰 농도의 K2CR2O7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피가 1리터예요. 1리터. 그렇죠? 1리터. 그러면 요 1리터에 자 2.6몰의 K2R2O7이 여기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이 1리터 중에서 자 4분의 1만 우리가 취해서 그 250ml를 취했으니까 이게 2.16몰인데 자 요거에 들어있는 K2CR2O7의 몰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그람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네, 이해했을 거라고 합니다. 잘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이 농도는 원래 용액이 1리터인데 그 1리터 중에서 250ml를 다 갖고 와요. 그렇죠? 근데 이 농도는 2.16몰이에요. 근데 여기서 250ml만 우리가 취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K2CR2O7의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람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자, 알겠죠? 자, 합시다. 그러면 전략을 볼게요. K2CR2O7이 2.16몰의 용액에 1리터에 들어있는 K2CR2O7의 몰수는 얼마인가? 250ml의 용액에는 몰수를 그램수로 어떻게 바꾸는가? 자, 먼저 2.16몰 용액 250ml, 즉 0.250리터에 들어있는 K2R2O7의 몰수를 구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4분의 1, 그렇죠? 요게 250ml죠? 여기 들어있는 K2R7의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리터수죠? 왜냐면 몰농도는 자 용액 1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용질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양변에 용액 1리터를 곱해요. 그럼 되죠? 용액 1리터 이렇게 이거 되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1리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2R7O7의 몰수는 250ml, 즉 2.16몰에 들어가는 K2R2O7의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보면 1리터분의 2.16몰의 K2CR2O7, 그렇죠? 여기에 2.16몰이죠. 몰농도죠. 여기에 곱하기 250ml. 자, 250ml는 0.250L죠. 그래서 곱해줘요. 곱해주면 자, 여기서는 250ml에 들어가는 K2R27의 몰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자, 몰질량은 294.2. 여기 계산해봐요. K가 얼마, CR2가 얼마, O가 얼마야 했더니 자, 이만큼 나온 거예요. 계산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0.540몰 K2CR2O7 곱하기 1몰의 K2CR2O7은 294.2g죠. 이렇게 하면 159g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이해했나요? 이게 처음에 계산할 때 좀 많이 어려운데, 저 어떻게 더 쉽게를 어떻게, 잠깐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농도가 2.16몰인 250ml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여기에 일단 2.16몰에 이렇게 용액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기준으로 1리터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1리터잖아요. 용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1리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2.16몰에 여기에 있어. 그렇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는 2.16몰이 있고 자, 용액이 자, 1리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250ml를 취해. 여기서 250ml를 딴 데로 옮겨. 그렇죠? 250ml는 자, 몰농도는 자, 그대로 2.16몰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몰농도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농도의 개념이에요. 농도의 개념. 여기는 농도나 여기는 농도나 여기 농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균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6 몰농도인 25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자, 식을 보면 2.16 몰농도는 자, 정의에 의해서 자, 용액 1리터분의 2.16몰에 K2CR2O7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50ml에 부피가 해당되어 있는 게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만 우리가 알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250ml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렇죠? 1리터는 1000ml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0.54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0.540몰을 우리가 질량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K2CR2O7의 몰 질량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때요? 좀 이해하나요?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여기서 끊고 다시 할게요.